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부평구 체육회의 한 간부가 부평구 의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는데요. 해당 체육회 간부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정치권이 체육회 운영에 간섭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기야 야당 구의원들은 임시회 소집까지 요청했는데요. 여야 갈등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체육회 간부의 욕설 파문 짚어봅니다. 함께 이야기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익성 자유한국당 부평구 의원 그리고 김강현 인천투데이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욕설 파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평구 체육회의 간부가 한 부평구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상황을 먼저 김강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6월 21일 부평구의회 의장실에서 나상길 의장도 참석한 가운데 부평구 체육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던 중에 권동철 부평구의회 체육회 부회장이 민주당 공현태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찻잔을 집어서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인데요. 권동철 부회장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짚자면 자찻잔이 아니라 이제 앞에 놓여 있던 과자 박스를 이제 들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익성 의원님 이렇게 욕설까지도 오가게 된 배경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달 6월 21일 날 끝난 부평구의 229회 정례회 기간 중에 부평구 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인 부평구청의 그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더불어민주당 공현태 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단체장인 부평구청장께서 체육회장을 겸직하는 것을 내년부터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회장을 선출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부평구 체육회의 보조금이 체육회 산하 종목별로 두루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그 부평구 체육회와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규칙,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 봐달라.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정 활동을 부평구 체육회에서는 그 체육회 운영의 의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욕설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부평구 체육회 회장 직함이 이제는 현행은 지금 이제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제 민간 영역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기존 체육회와 어떤 또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그 예산도 부평구로부터 계속 체육회 지원을 받게 되고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시책과 권장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체육회 회장이 부평구청장에서 선출직이 아닌 다른 분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부평구의 체육회 지원은 계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 금지 조항이 신설되게 된 입법 취지는 그동안의 시장, 구청장 등 단체장이 관할 그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체육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었고요. 또 체육회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기 위해선 이 겸직 금지 조항의 신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보면 이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현행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평구에서는 이제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의회는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이제 예산 감시 역할이지 않습니까? 부평구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지원금 운영 내역이나 운영 조직에 대한 어떤 이런 감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성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평구 체육회에서는 부평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그 집행 내역 그 부분만 구의회에서 알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의 그 흐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체육회에서 먼저 그 올해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계획을 전년도에 그 동일한 사업을 시행을 했었다면 그 사업에 대한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어떤 평가 이런 것을 거쳐서 그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해서 다 그 예산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관리감독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또 검증 절차를 또 거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예산부서로부터 예산을 책정받게 되는데 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평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 그 사업에 대한 그 승인을 네.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절차의 흐름도를 봤을 때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이 이런 흐름도대로 된다면 부평구의 보조금으로 체육회 인건비까지 지급을 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체육회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오히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체육회에서 투명하게 밝히는 모범을 먼저 보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기 의원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이 있는데 뭐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 체육회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당연하게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의회는 또 이를 감시해서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의회가 체육회 운영 내역이나 뭐 조직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그 부평구 체육회 해당 간부, 그 해당 간부가 저희 방송을 통해 직접 해명 인터뷰 요청을 했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 인터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사 하나가 그분하고 지인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이제 떨어뜨렸다는 얘기의 그 팩트입니다. 그게. 그걸 가지고서 왜 떨어뜨렸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소위 얘기하는 그 의원이 갑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체육단체는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잖아요. 의원이 구에서 지원해준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그 단체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요.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도 오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개를 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권동철 부회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단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정 간섭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좀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김광영 기자, 이 같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권동철 부회장은 공현택 의원이 자신의 지인이 체육회 이사 추천 과정에서 취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 추천이 취소되자가 되니까 이거를 문제 삼아서 좀 과도하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공현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취소 과정에서 내 지인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취소 과정에서 체육회 운영 규약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문제 삼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체육회 관계자는 이제 이사회 추천에 관련해서 이제 구의원이 자신의 지인이 추천해서 제외되자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앞서 잠깐 언급을 줬는데 공현택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그 방송 전에 네. 공현택 의원께 사실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네.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공현택 의원께서는 답변이 체육회 주장은 정말 사실과 다르다 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가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일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 먼저 임시회를 요청하신 까닭부터 한번 좀 여쭐게요. 그 지방자치법 45조에 의하면 네. 구의회 정수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반드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규정은 지방의회가 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과반수가 아닌 3분의 1 이상이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지방의회의 소수 의원의 목소리도 귀담아 좀 들으라는 그런 입법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마땅히 부평구의 임시회가 소집이 되고 정상적으로 부평구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청장께 이번 체육회 욕설 파문에 대한 입장과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과 또는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체육회 당사자의 인사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희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평구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해주신 우리 부평구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체육회 문제점과 개선점을 요구했는데 해당 체육회 임원에게 욕설을 듣고 네. 폭력적인 모습까지 당했다 한다면 이는 부평구 의원 전체의 망신이고 네. 또 부평구 의원을 선출해 주신 구민들을 모독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야당의 임시회 요구 김광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임시회를 소집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1월 달에 통영시의회, 그리고 3월에 포항시의회와 진주시의회, 그리고 최근 6월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네. 야당 의원들이 임시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임시회 소집 요구는 앞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자치법 45조에 따른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과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차준택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구민과 전혀 상관없는 안건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차준택 청장이 한 일이 아닌 만큼 차준택 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부평 구민께서 선출해 주신 구의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려 한 사건이 왜 부평 구민과 상관이 없을까요? 구의원에게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과연 부평 구민들께는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이 부평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시회 소집 시 요구한 구청장과의 구정질문, 그 시간을 통해서 체육회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로 잡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평구 체육회 운영이 앞으로 되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부평구의회 과반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11분이 수적 우세를 단지 같은 정당 소속 구청장의 답변을 안 하도록 구청장의 의회 출석을 막는데 표결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회 소집을 요청한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그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차준택 구청장이 현재 부평구 체육회의 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체육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할 것이고 또 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요구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네네.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던 것이고 구정질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그 권동철 부회장과 차준택 부평구청장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까지는 사실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겸직금지라는 조항이 국회에서 신설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체 선출된 단체장과 부평구 체육회의 그 회장직을 이제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왜 못하게 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 이유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권동철 수석 부회장께서 차준택 구청장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네. 맡아서 차준택 구청장의 당선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다 이유를 대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중립이 어려운 그런 인사가 체육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체육회장의 겸직금지를 신설하게 된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당 측에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에 대해서 김광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 좀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그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봤을 때 부평구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차준택 구청장이 나서서 이 사건을 좀 이렇게 진화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칫 의회 활동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예정이세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김광현 기자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요. 문제의 발단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체육회 관련 질문에 체육회 간부가 욕설로 이 문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욕을 먹은 민주당 구의원님도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처음엔 이 임시회 소집 요구에 동참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 후에 민주당 분들의 강한 만류와 회유가 이어져서 소집 요구서에서는 본인 이름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만이 소집 요구를 한 것처럼 된 겁니다. 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평구 의회는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선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의회의 역할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우리 부평에서 피워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이번 체육회 관련 사건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부평구 의회의 갈등을 낳는 걸림돌이 아니라 부평구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그 임시회 본회의 이후에 나오셔서 여당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내심 참 모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본래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네. 당론에 얽매여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본인들의 어떤 모습에 조금은 좀 모멸스러운 그런 감정을 좀 갖고 계신 것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여당 의원 내부에서도요? 예, 그랬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관련해서 이제 이번 본회의에 어떤 출석 요구를 하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시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민주당은 이제 구민과 전혀 상관없는 안건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결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이런 어떤 부결 의견에 이런 어떤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마경남 의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대담의 스튜디오에 출연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정상 부득이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욕설 파문에 이어서 이제 임시회 소집 논란까지 과연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궁금한데요. 김광영 기자, 이 부분 어떻게 일단락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국민들의 반응을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적잖이 의회에 실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대변하는 구의원이 잘못된 행동도 아니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욕설을 듣고 이런 모욕을 당한 일인데 심지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건 별 문제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정도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만을 일단락 지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체육회 최고 책임자인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나서서 진화를 하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출석 요구안이 부결된 만큼 이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출석을 요구해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때 본회의 마지막에 이제 그때 저희한테 이제 입장을 밝히시기를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이제 어떤 입장을 야당 의원들에게 좀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입장을 받으셨나요? 어떠나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차준택 구청장께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평구 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이 간부의 욕설 파문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체육회 회장을 맡고 계신 차준택 구청장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약속하시고 이 사건의 책임자 인사 조치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